제일 경계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이 내용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 기준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모르는 것들을 다져요. 그러면 고득점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은 내가 이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보면 틀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학생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몰라요. 이게 책에 대해서 또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책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싹싹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그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 상태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명상도 자기에 대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힘이잖아요. 이것도 메타인지 저는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맥락은 정말 똑같은 거예요.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메타인지 그냥 그 얘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다가 똑같은 맥락이 있어가지고,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지를 아는 것이 바로 알면 시작이다라는 내용들 되게 동감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여기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제일 먼저 모른다고 먼저 얘기해요. 전 모르는데요. 뭐죠?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도 되게 똑같은 게, 모르는 게 수치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저는 수치인 것 같아요. 네, 배우면 되잖아요. 네, 모를 수 있지 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아는데 나는 모르네, 나는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 부분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다는 것의 정의 있잖아요. 이거는 기억해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다른 독서 모임에서 어떤 분이 생각의 비밀을 이제 클래스를 진행을 하는데 책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다 안다고 하셔가지고 제목만 봐도 다 알겠대요. 이 책 내용을. 네. 너무 당황했었는데, 정말 안다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내 무의식까지 담겨 있는, 아까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단기 기억은 바로 다 사라집니다. 우리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결국은 장기 기억화를 시켜야 돼요. 네. 학습이 유익하려면 기억해야 된대요. 배운 것이 기억에 남아야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다른 책에서는 대부분 기초 지식이 부족할 때 책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 어휘를 모르면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억에 대한 부분, 네, 안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제일 경계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열었어요. 나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지식이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 텍스트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지식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서 다시 재조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구조에 맞춰가지고 포도송이가 이렇게 이제 알맹이가 통통통통 이렇게 들어가듯이 나만의 지식 구조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네, 분해되었다가 합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사진기하고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지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는 건데. 네, 차단시켜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지식의 고착화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이 책에서는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내가 이거 너무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종종 해요. 네. 이 1906년도에 뉴런을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되게 특이하게 이 세포를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세포를 구경하고 그 다음에 세포를 보지 않고 이제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포를 봐요.
또 세포를 그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약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세포를 그리는 거예요. 이래서 뉴런을 찾아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다른 책들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인문학 제가 클래스 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아한 관찰주의자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현상은 익숙할 때, 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맨날 걸어가는 길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럴 때 나타난다. 그리고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붓이 지금 엄청나게 길잖아요. 네, 낯설게 바라보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르바에게 두려웠던 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정보 습득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필사에 대한 내용이에요.